최근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KF-21 전투기를 반쪽짜리 스텔스라며 조롱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서 있으며 미국의 군사 전문지들조차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성능은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최근 시험 비행에서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직접 계측하며 개량화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평가가 아니라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입증된 결과였습니다. KF-21은 태생적으로 4.5세대 전투기로 출발했지만 한국은 6세대 전투기에 들어갈 핵심 기술들을 하나하나 국산화하며 빠른 속도로 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작전체계, 마하 3 이상의 극초음속 엔진, 360도 전방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네트워크 중심의 전술체계가 연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현실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모지와 다름없던 상황에서 항공우주산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변국에 의존하지 않고 무기 자립을 이루겠다는 의지 속에서 스텔스 복합 소재, 전자전 장비, 스텔스 도료까지 모두 독자 개발해왔습니다. KF-21 보람에는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한국이 자주국방을 향해 걸어온 여정의 상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항공전자 체계와 레이더 기술입니다. 한국형 AESA 레이더는 이미 성능 시험을 통해 작전 환경에서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는 기존의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이전받지 못했던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 방산기술의 도약대를 상징합니다. 한국공군은 유무인 복합작전체계를 차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별개로 운영되었지만 KF-21은 파일럿의 조종과 동시에 무인 전투기를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전장 환경에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한반도라는 특수한 전장 조건에서도 최적화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파일럿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수준 높은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유명하며 자국산 훈련기를 활용하는 소수 국가에 속합니다. 이런 인적 자산과 첨단 기체가 결합한다면 KF-21은 단순히 한국의 전투기가 아닌 미래 공중전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는 바로 엔진입니다. 항공기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자 가장 난도가 높은 기술로 꼽힙니다. KF-21은 현재 미국산 GE-F414 엔진을 사용하지만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터보팬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저바이 패스 터보팬, 공기 터빈 블레이드, 엔진 진동 신호 변환기 같은 핵심 부품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개발하며 독립적 기술 확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엔진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세계적 제트 엔진 클럽에 들어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한 한국형 터보팬 프로젝트는 미국과 유럽의 표준을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술로 수많은 반복 시험과 고온 고압 환경 테스트를 통해 KF-21 엔진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동시에 국산 엔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밑바탕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자국 전투기조차 없어서 모든 무기를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내다보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가 바로 KF-21 개발 과정에 담긴 한국의 집념과 기술력의 증거입니다. KF-21은 단순히 4.5세대 전투기라는 꼬리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회의 시험 비행을 통해 성능을 검증했고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 첨단 스텔스 설계, 그리고 독자 개발한 항전 장비들을 탑재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4.5세대에서 시작해 6세대로 진화하는 전투기라는 수식어는 과장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기술진들이 밤낮 없이 만들어낸 성과이며 한국 국방의 상징이자 미래 공군력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KF-21은 더 이상 한국만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동남아, 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구매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무기를 외국에 소개하려 애써야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각국이 한국 무기를 먼저 찾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KF-21이 있습니다. 강력한 무장체계, 뛰어난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해 세계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KF-21 개발의 또 다른 핵심은 엔진 국산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KF-21 보라매에는 미국산 GE-F414 엔진이 장착되어 있지만 한국은 더 이상 외국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항공기 엔진은 항공산업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분야로 수천 도의 고온과 초고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수십억 회의 회전을 버텨내는 내구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국가만이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의 핵심 부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공기터빈 블레이드, 연소기, 고압 압축기, 진동신호 변환기 같은 요소들은 기존까지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부품이었지만 이제는 국산화를 목표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외국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 기술과 초정밀 소재 가공을 도입해 차세대 엔진 개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KF-21의 현재는 미국 엔진이지만 미래는 반드시 한국 엔진이 될 것이라는 청사진이 마련된 것입니다. 2030년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터보팬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술 독립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적인 제트 엔진 기술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반복적인 성능 시험과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 검증을 통해 한국은 엔진 제작과 시험 설비 자체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엔진 공급이 중단되거나 제약을 받았던 경험은 자국 엔진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각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은 자국 기술을 통해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KF-21 하나의 전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하면 차세대 무인기, 초음속 폭격기, 그리고 민항기 분야까지 파급 효과가 미치게 됩니다. 항공산업은 단일 무기체계에 그치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전략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KF-21 엔진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데이터는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개발의 기반이자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공군은 KF-21을 중심으로 한 무인 전투기 연동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는 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외국 엔진에 의존한다면 언제든 공급 제한이나 외교적 압박에 휘둘릴 수 있지만 자국 엔진을 갖게 되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다양한 시험용 무인기 플랫폼을 통해 유무인 복합 작전을 검증하고 있으며 앞으로 KF-21과의 연동성을 강화해 전장 지휘 능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형 터보팬 엔진은 단순히 추진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좋은 환경에서의 안정성, 장시간 고출력 운용, 연료 효율성, 그리고 전자전 환경에서의 생존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를 위해 탄소 복합 소재와 티타늄 합금, 3D 프린팅 기반의 초정밀 제작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첨단 제조 역량이 이제 한국 기업들의 손끝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KF-21의 엔진 국산화 도전은 기술적 자립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엔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군사산업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주겠다는 상징적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험난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미 한국은 그 길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자주국방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 단순히 개발 선언만으로 끝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미 수천 회에 달하는 시험 비행을 통해 성능을 입증하고 있으며 한국 공군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정밀한 업그레이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 과정에서 KF-21은 스텔스 성능, 비행 제어 안정성, 그리고 항공전자 장비의 완성도를 차례차례 확인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은 국산 전투기 최초로 적용된 체계로 기체가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기술진이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자적인 노하우를 구축했음을 보여줍니다. 스텔스 성능 역시 각광받는 분야입니다. 한국은 스텔스 도료와 복합 소재를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기체 설계에서도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실제로 RCS 수치 계측 시험 결과는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고 한국 기술이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 세계 선두권에 진입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더욱이 KF-21은 기존 외부 무장 탑재 구조에서 벗어나 내부 무장창 설계를 적용해 전투기 생존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단순히 스텔스 흉내를 내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KF-21의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정치적 반대였습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과 개발 기간을 고려할 때 차라리 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는 자주국방 대신 값싼 수입 무기를 선택했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실리를 얻는 듯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국 방산 산업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이 그 길을 따랐다면 지금의 KF-21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KF-21 개발 초기, 한국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AESA 레이더와 항전 장비를 탑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철회했습니다. 명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체에 첨단 무장을 탑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KF-21이 방산 시장에서 경쟁자로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이를 늦추기 위해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유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선택된 무장이 바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4, 사거리 300km라는 성능을 자랑하는 미티어는 세계 최강의 공대공 무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KF-21은 오히려 미국의 제약을 기회로 삼아 유럽산 미사일까지 통합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역시 독일의 IRIS-T로 교체되면서 KF-21은 미국과 유럽 무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다기능 전투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무장체계의 선택폭을 넓힘으로써 각국의 요구에 맞춘 수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미국 무장을, 또 다른 나라는 유럽 무장을 선호하지만 KF-21은 그 모두를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방산 외교의 전략적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조차 초기에는 KF-21을 비웃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미사일 판매를 위해 통합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KF-21은 기술적 독립을 넘어서 정치적, 외교적 자율성까지 확보한 전투기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그 결실은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전투기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분명합니다. 자주국방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어떠한 외압과 시련도 결국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F-21은 그 증거이자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KF-21 전투기는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미사일 제공 철회라는 압박에 맞서 한국은 과감하게 유럽 무장을 선택했고 그 결과 미티어와 IRIS-T 같은 최강급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가 탄생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미티어는 덕티드 램제트 기술을 기반으로 사거리를 3배 이상 늘린 공대공 미사일로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꼽힙니다. KF-21이 이를 장착한다는 사실은 한국의 방공 능력을 단숨에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갑질이 오히려 한국에게는 기술 독립과 무장 다양성이라는 기회로 전환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미국제를 배제하고 독일의 IRIS-T로 교체했습니다. 이로써 KF-21은 유럽 무장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갖추었고 동시에 미국 무장도 탑재 가능한 다목적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자국이 원하는 무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KF-21의 수출 경쟁력은 폭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무장 통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외교 전략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의 무장이 모두 통합된 KF-21은 이제 세계 각국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항공산업에서 무시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나라가 기술 이전을 약속했지만 막판에는 스텔스 코팅이나 전자전 같은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끝내 자력으로 개발해야 했고 그 고난의 과정이 오늘날 KF-21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역설적으로 당시 A기술 갑질 덕분에 한국이 더 강한 자주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KF-21 내부 무장청이 공개되자 아세안 3개국, 중동 2개국이 곧바로 도입 문의를 해왔습니다. 항공 전문 매체들조차 KF-21을 F-35와 라팔 사이 가격대에서 유일하게 2,000파운드급 폭탄을 내부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부 무장창은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외부 무장을 달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커지지만 내부에 탑재하면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KF-21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해 설계되었고 경쟁 기종들과의 격차를 확실히 벌렸습니다. KF-12X 모델은 내부 무장창 설계를 통해 외부 하드포인트에 달았던 무장을 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레이더 반사 면적은 70% 이상 줄어들었고 연료 탑재량은 18%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실제 설계 데이터는 중앙 동체를
티타늄 3D 프린트로 제작한 모노코크 구조로 보강했고 내부 무장창의 상하 진동 허용치를 목표치보다 27% 이상 높여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KF-21은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형 타격 플랫폼으로 도약하게 된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KF-21의 예상 비행당 비용은 이 $700 수준으로 F-35A의 $33,000와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유지보수 또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 덕분에 효율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가격이 저렴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 운용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KF-21의 경쟁력이 압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KF-21은 이처럼 구조적 혁신, 무장통합, 가격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켰습니다. 한국은 F-35A Y 스텔스 하이로 믹스를 구상하며 F-35가 적 방공망을 뚫는 역할을 맡고 KF-21EX 편대가 후속 타격을 담당하는 작전 개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BEA 폭격기의 운용 개념을 전술기로 압축한 형태이며 북한의 지하미사일 기지와 벙커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확보가 아니라 미래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KF-21EX의 가장 큰 혁신은 바로 내부 무장창입니다. 기존 4.5세대 전투기들은 대개 외부 하드포인트에 무장을 탑재했기 때문에 레이더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KF-21EX는 F-35와 같은 방식으로 대형 내부 무장창을 갖추었고 여기에 최대 2000파운드급 GBU-31, JDAM, 벙커버스터 2발까지 숨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동급 전투기 중 전례 없는 성능이며 한국이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빈틈을 정확히 꿰뚫었음을 보여줍니다. 설계 과정에서는 많은 도전이 따랐습니다. 내부 무장창을 확장하려면 기체 강성과 연료 탑재량을 동시에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동체 구조를 티타늄 3D 프린팅 모노코크 방식으로 재설계했고 그 결과 내부 공간을 최대 3.2 세제곱미터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무장 탑재 능력은 강화되고 동시에 연료 탑재량도 20% 늘어나 외부 보조 탱크 없이도 작전 반경일 200km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한국 공군의 전략적 활동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진 셈입니다. 가격 경쟁력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KF-21EX는 유지보수 비용이 비행당 $700 수준으로 F-35A의 $33,000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이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정비체계, 모듈화된 부품 설계, 그리고 국산화된 유지보수 기술 덕분입니다. 단순히 초기 도입 비용만이 아니라 장기 운영 비용까지 고려할 때 KF-21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옵션 중 하나가 됩니다. KF-21EX의 전술적 의미는 더욱 큽니다. 내부 무장창에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를 탑재한 채 스텔스 모드로 접근하면 북한의 지하미사일 기지나 강화 콘크리트 벙커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B2 폭격기의 역할을 전술기로 압축해 수행하는 개념으로 공군력이 제한된 한국의 최적화된 전략 카드입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기습적으로 목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억제력 또한 크게 향상됩니다. 구조적 개선도 눈에 띕니다. 무장 중심을 기체 질량 중심과 46cm 이내로 맞춰 높은 기동성을 유지했고 무장창 도어를 전기식으로 교체해 개폐 속도를 6초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전투 상황에서 무장을 신속히 투하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개선입니다. 또 복합재 레일 브레이킷을 적용해 무장 장착 구조를 42kg 경량화했으며 스텔스 도료 보수 시간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실전 운영 측면에서 유지 효율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높인 셈입니다. 이러한 내부 무장창 혁신 덕분에 KF-21EX는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닌 스텔스 타격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KF-21EX 120대를 확보해 F-35A와 함께 스텔스 하이로우 믹스를 이루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적 방공망을 돌파하고 후속 타격을 가하는 전술에서 막강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한국 공군은 단순히 방어적 전력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타격 능력을 갖춘 공격적 공군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F-21EX는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과 경험의 결정체이자 미래 항공전력의 핵심입니다. 세계가 F-35와 라팔, 유로파이터에 집중할 때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성능, 그리고 스텔스 타격 능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이로써 KF-21은 단순히 한국의 자주국방을 상징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